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이미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일 겁니다. 혹은 부모님이 걱정되어서 보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장 선생이 드릴 말씀은 단순한 재테크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후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공통으로 저지르는 실수들, 그리고 그 실수가 어떻게 한 사람의 노년을 무너뜨리는지 그 냉정한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알아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분하게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더 행복해질까요? 아니면 더 불행해질까요?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당연히 더 행복해져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세계 여러 나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행복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덴마크나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40대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이고 이후로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결과가 일관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독립하고 사회적인 경쟁의 압박에서도 벗어나고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릅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선진국 모임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40%에 육박합니다. 이 말은 쉽게 풀어드리면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4명은 사회 평균 소득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에서 이렇게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선진국은 거의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든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장 선생은 오랫동안 노후 상담을 해오면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공통으로 발견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것들을 하셨고 어떤 것들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노후에 크게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공통적인 실수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가운데 특히 60대 이후, 그러니까 이미 은퇴를 하고 나서 지금 노후의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늘 드릴 첫 번째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슴에 찔리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 흔히 사전증여라고 하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사전증여라는 말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을 상속이라고 하고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재산을 자녀에게 나눠주는 것을 증여 또는 사전증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60대 이후에 특히 위험한 행동이 될 수 있을까요? 장 선생이 상담을 하면서 만난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평생 공직에 몸담으셨던 70살의 할아버지였는데요. 퇴직을 하시면서 받으신 퇴직금과 살던 아파트를 합쳐서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식이 셋이니 골고루 나눠줘야 한다는 생각에 큰아들에게는 아파트를 넘겨주고 작은아들과 딸에게는 현금을 나눠줬습니다. 그때만 해도 본인 통장에 얼마간의 돈이 남아 있었고 국민연금도 매달 들어오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뇨가 악화되면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셨고 의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불어났습니다. 통장에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을 때 그분은 처음으로 불안함을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볼까 했지만 이미 재산을 다 나눠준 뒤였고 자녀들 각자도 자기 생활이 빠듯하다 보니 선뜻 도와주기 어려웠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 선생님, 내가 너무 일찍 다 줘버렸나 봐요. 이제 내 돈이 없으니 자식들한테 말 꺼내기도 눈치가 보여요. 이 이야기가 단순히 한 사람만의 사연이 아닙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상당수가 노후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상황을 겪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너무 이른 시기에 너무 많은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한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고 재산을 나눠줬지만 정작 본인이 나이 들어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마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60대 이후라면 그 사랑의 방식을 조금 달리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남은 시간이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 손에 재산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사실 재산이 아닙니다. 부모가 노후에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는 가장 큰 효도이자 선물입니다. 자녀들도 속으로는 그것을 바랍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기를 바라는 자녀가 훨씬 더 많습니다. 60대 이후라면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기 전에 반드시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20년을 안정되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가 충분한가? 그 답이 확실하게 예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때 천천히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첫 번째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일시에 넘기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한 문제를 만들어내는 행동입니다. 바로 자녀의 결혼 비용, 전세 보증금, 생활비를 끝없이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히 60대 이상의 세대분들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가치관 속에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 세대의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자식을 위해 아끼고 또 아끼고 배고픔도 참고 허리가 휘어도 자식 교육에 모든 것을 쏟으셨잖아요. 그 헌신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만큼 키워온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헌신이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를 해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서울이나 수도권에 전셋집을 구하는데 수억 원이 필요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겠어라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가운데 상당 부분을 자녀의 전세금으로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자녀가 월급을 받아도 생활이 빠듯하다고 하면 매달 조금씩 용돈도 보내게 됩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육아 도움도 해야 하고 명절이면 용돈도 쥐어줘야 합니다. 이런 지원이 한두 해가 아니라 10년, 20년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장 선생이 상담한 70대 중반의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사시는데 매달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금의 절반 가까이가 자녀들의 생활비와 손자 학원비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본인은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가야 할 때도 자식한테 돈이 없다고 말하기 창피해서 참고 계셨다고 하셨어요. 결국 작은 병을 키워서
더 큰 치료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되셨고, 그때서야 자녀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됐습니다. 사랑이 지나치면 때로는 서로에게 독이 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한계를 드러내지 않고 계속 주는 것에 익숙해진 자녀는 스스로 자립하는 힘을 키울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정작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에 아무런 여유가 없는 처지가 됩니다. 경계선을 긋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가 오래도록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자녀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몇억 원을 주는 것보다 훨씬 값진 부모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라면 이제는 스스로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임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녀가 어른이 되었다면 그들도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들으신 후에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유혹을 받으셨거나 실제로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노후에 모아둔 소중한 돈으로 위험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장 선생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주변 누가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대요. 요즘 어떤 투자가 수익이 좋다던데 은행 이자가 너무 낮으니 그냥 두면 손해 아닌가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가는 오르고 은행 이자는 낮고 월 생활비는 빠듯한 상황에서 뭔가 더 큰 수익을 바라는 것은 인지상정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투자에서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30대의 투자에 실패해도 10년, 20년을 더 일하며 다시 모을 수 있어요. 그러나 60대 이후에 노후 자금을 잃으면 그 돈을 다시 만들 시간과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6살의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신 분으로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저축으로 2억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에게서 이 투자처에 넣으면 1년에 20%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연 20%라는 말은 쉽게 계산하면 2억 원을 넣으면 1년에 4천만 원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매달 330만 원 넘게 수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이지요. 그 어르신은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지만 주변에서도 괜찮다고 하고 실제로 몇 달은 수익이 들어오니까 점점 믿음이 생기셨습니다. 결국 노후 자금 전부를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1년이 조금 지났을 때 그 투자처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수익을 주는 것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많은 돈이 모이면 사라지는 방식이지요. 2억 원을 모두 잃으신 그분은 그 이후 아들 집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되셨고 몸도 마음도 크게 무너지셨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버신 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잃은 분들의 이야기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투자자의 상당수가 노후 자금 손실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직접 주식 투자나 파생상품 투자에서 손실을 본 경우가 많습니다. 파생상품이란 주가나 환율 같은 것의 변화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복잡한 금융상품인데 전문 지식 없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60대 이후 노후 자금의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지키는 것입니다.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잃지 않는 것이 목표여야 합니다.
안전한 은행 예금, 국채, 즉 나라에서 발행하는 채권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방법으로 돈을 보관하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조금 적게 받더라도 안전한 것이 훨씬 낫습니다. 조금 더 벌겠다는 욕심이 전부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누군가가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그것은 거의 예외 없이 사기이거나 매우 위험한 투자입니다. 세상에 안전하면서도 수익이 높은 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마음에 새겨두셔도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드릴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한 번쯤 꿈꾸시는 나만의 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평생 남 밑에서 일하다가 이제 내가 사장이 되어 보겠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 냉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통계를 보면 60대 이후에 처음 창업을 하신 분들 중에서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안에 문을 닫는 경우가 7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5년을 보면 90%에 가까운 사람들이 결국 사업을 접습니다. 10명이 시작하면 1명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문을 닫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업을 하면서 퇴직금을 전부 넣고 은행 대출까지 받고 어떤 분들은 살던 집을 담보로 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사업이 안 되면 퇴직금도 집도 모든 것이 사라집니다. 장 선생이 상담을 통해 만난 분 중에 58세에 희망퇴직을 하고 작은 음식점을 여신 분이 있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에 은행 대출 5천만 원을 더해 2억 원을 들여 자리를 잡고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런대로 손님이 오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매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권리금,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2년을 버티다가 결국 가게를 접으셨는데 그때 남은 것은 은행 빚뿐이었습니다. 60살이 넘어서 빚쟁이가 되신 거죠.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하고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파트타임으로 일이라도 할 걸 그랬어요. 창업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창업은 젊은 사람들의 창업과 결정적으로 다른 조건에서 시작합니다.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시간이 없고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체력적으로도 힘들며 시장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창업을 꼭 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갖추셔야 합니다. 첫째는 3년 이상 그 분야에서 직접 일하거나 배운 경험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잃어도 노후 생활에 치명적이지 않을 여유가 있어야 하며, 셋째는 전문가에게 사업 계획을 검토받고 그 의견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창업은 아무리 좋게 봐도 무모한 도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창업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당장 서두르지 마시고 한 박자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빨리 뛰어드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는 앞에 네 가지와는 조금 다른 성격의 이야기입니다. 돈과 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장 선생이 보기에는 이것이 어쩌면 오늘 드리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고립감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아침에 나가면 동료가 있고 점심을 같이 먹을 사람이 있고 퇴근 후에 한 잔 걸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는 순간 그 모든 관계가 서서히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가끔 연락이 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뜸해집니다.
자녀들은 자기 생활이 바쁘고 배우자가 계시더라도 둘이 하루 종일 마주보고 있으면 오히려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즉 국제적으로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흡연과 비슷한 수준의 건강 위험 요인으로 분류합니다. 이 말은 혼자 고립되어 지내는 것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는 뜻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에게서 고독감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이고 우울증을 악화시키며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이상 진행한 성인 발달 연구라는 유명한 장기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 가장 일관되게 나온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좋은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명예도 건강한 식단도 중요하지만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주변에 따뜻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의도치 않게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선택을 하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 친구냐며 새로운 만남을 거부하시거나 귀찮다며 모임에 나가지 않으시거나 아이들과의 갈등 때문에 연락을 끊으시거나 혹은 아프다는 이유로 불편하다는 이유로 점점 집 안에만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리는 5번째 함정입니다. 고립을 선택하는 것 혹은 고립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더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동네 어르신 모임에 나가보시고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시고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동아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연결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 선생이 드린 이야기 무겁게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나씩 짚다 보니 혹시 내가 이미 저질렀으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드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방향을 바꾸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지금부터 알고 바꾸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노후는 무기력하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선택하고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장 선생이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노후의 모습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마음에 남는 것 하나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장 선생의 노후지혜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선생의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다음에도 듣고 싶으시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뵈었으면 합니다.